안녕하세요. 제 발렌타인입니다. 이 채널은 준최적화 블로그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실전 전략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저는 준최적화 계정으로 인플루언서 1위를 달성했고 주제를 바꾼 계정으로도 현재 11위를 달성했습니다. 추가로 서브 계정까지 인플루언서의 달성에 성공하며 전업 블로거로서 수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네이버로부터 직접 강의 초청을 받은 경험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내용은 강의파리도 아니고 전자책도 아니고 진짜 검증된 실전 정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에드포스트만으로 한 달 수익 2,900만원을 달성하게 만든 네이버 홈피드 노출 알고리즘 그 구조와 전략을 모두 풀어드릴 겁니다. 요즘 유튜브 블로그 스레드에서 검증도 안 된 말들, 정보들 너무나 많죠? 그걸로 강의도 팔고 전자책도 팔고 이 시장이 점점 기준이 없는 내용들로 변질되어 가고 그런 정보들로 장사로 변질되어 가는 게 안타까워서 제가 오늘 직접 실전 기준으로 팩트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이 정보 이제 다 끝난 거 아니야? 근데 절대 아닙니다. 이건 지금도 작동하고 있고요. 어차피 알아도 할 사람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개하게 되었어요. 그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돼요. 홈피드 노출이 가능한 사람, 조건이 필요한 사람. 오늘 내용은 전자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로 내 계정을 먼저 확인해야 돼요. 나는 신규 계정이다 또는 나는 한 번도 홈피드에 뜬 적이 없다. 이 두 조건에 해당이 되면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나는 예전에 홈판에 떴다가 지금은 노출이 안 된다. 이건 조건부로 복구가 가는 케이스가 있는데 다만 이 내용은 제 밥줄이기도 해서 제가 나중에 구독자가 1만 명이 되면 그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료로 푸는 이 정보도 솔직히 부담이 큰 결정이었기 때문에 이걸로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2025년 네이버 홈피드 노출 알고리즘, 지금부터 제가 실전으로 겪은 노하우와 직접 제가 분석한 데이터들로 함께 모든 걸 풀어드릴게요. 먼저 제목입니다. 이 제목을 우리가 네이버 블로그 시작할 때 다들 그렇게 알잖아요. 뭐 메인 키워드 또 서브 키워드 그 조합을 해가지고 띄우고 또는 메인 키워드 뒤에 롱테일 키워드라고 해서 조회수 낮고 경쟁력 낮은 키워드들로 쭉 이어가지고 이제 좀 여러 개로 통합 검색에 그런 전략이 있는데 홈피드 노출은 그런 걸 완전 지워야 돼요. 머릿속에서. 지금은 제목, 무조건 제목, 핫한 제목. 우리 유튜브 가보면 그 검색 알고리즘에 뜨는 그 메인 컨텐츠들 있잖아요. 또는 인스타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막 클릭하고 싶게 만드는 내용들이 있죠. 제목들. 그런 것들로 우리가 이제 네이버도 똑같이 가야 된다. 사람들 심리는 다 똑같거든요. 인스타든 유튜브든 네이버든 메인에 뜨는 그런 컨텐츠들은 다 그 제목이 정말 후킹이 강하고 또 핵심적으로 뭔 내용인지 알고 궁금증을 유발하는 문장, 그런 조건들을 잘 갖춘 제목들이 홈피드 노출에 더 정답에 가깝게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성수동 편집샵 하면 뒤에 이제 영원 키워드 나오잖아요. 뭐 거리, 리스트, 가방, 카페. 이거를 이렇게 이어가는 게 아니라 성수동 요즘 젊은 엄마들이 진짜 많이 찾는 성수동 편집샵 뭐 이런 거 있죠. 이거를 좀 더 줄여서 좀 더 와닿게 공감이 되게 요즘 트렌드와 시의성에 맞게 이걸 다 넣어주는 제목을 만들어야 이제 홈피드 노출에 가까워지게 되는 겁니다. 제목 말씀드렸고 두 번째 썸네일이에요. 썸네일은 저도 뭐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네이버가 공식적으로 말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링크를 띄워놨는데 보시면 네이버가 이거 공식적으로 말을 한 거예요. 커버 이미지는 눈에 확 띄는 핵심 이미지 한 장, 글의 첫 인상을 결정짓는 커버 이미지는 눈에 확 들어오도록 사용해주세요. 전체적인 인상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사진이라면 더더욱 좋습니다. 반면 사진 위에 텍스트를 넣든지 깔끔하지 않든지 뭐 조합을 하든지 분할로 하든지 크롭을 하든지 그런 거는 이제 적합하지 않다. 네이버가 직접 말했으니까 우리가 홈피드 노출에 적합한 썸네일은 직관적이면서 내가 이 제목에 어울리는 그런 제목 그리고 좀 이목을 끌 수 있는 사진 그런 걸 연구하면 좋겠죠. 근데 제가 보니까 텍스트를 넣으면 무조건 안 된다? 또 그건 아니에요.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과하면 안 된다는 거지 글자가 들어가서 뭐 안 된다? 그런 건 또 아니니까 적당하게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썸네일 말씀드렸고 이제 세 번째는 본문. 이 본문이 가장 중요하죠. 왜냐면 제목 썸네일로 사람들을 이목을 끌고 들어오게 했지만 본문에서 이탈률이 심하다, 체류 시간이 적다, 그러면 홈피드 노출이 이제 안 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블로그 쓸 때 이제 메인 키워드 플러스 서브 키워드 그 내용을 풀어주는 걸로 또는 경험을 넣어주는 걸로 우리가 가잖아요. 근데 홈피드 노출에 적합한 콘텐츠들이나 그
그런 거 보면은 현재 우리가 그 정했던 키워드와 그 제목 있죠. 그 제목에 완전 부합하는 내용, 우리가 가려운데 긁어주는 그런 느낌? 예를 들어서 나는 솔로가 우리가 핫하잖아요. 나는 솔로에서 이번에 기수 나왔는데 그 사람들의 뭐 뒷이야기나 개인적인 이야기 또는 뭐 커플 이야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긁어주는 거, 그런 요소들로 내용을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뻔한 정보성이나 뻔한 이야기들 말고 이런 콘텐츠 크리에이터들만 찾을 수 있는 그런 정보들, 그 정보들 중에서도 사람들이 정말 궁금해할 내용들, 그런 내용들로 잘 채워가면 됩니다. 그리고 본문 안에서 중요한 것들이 이제 인용구 활용이에요. 인용구 활용. 그리고 단락 활용. 이게 뭐냐면 가독성이 좋게 글을 써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용구랑 단락을 제대로 활용하고 가독성이 좋게 글을 쓰면 됩니다. 솔직히 이 본문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어요. 많이 내가 보고 많이 참고하고 또 내가 많이 써보고 그렇게 해서 내가 다듬어 가야지, 누가 이렇게 쓰세요 저렇게 쓰세요 이건 정답이 없기 때문에 어떤 걸 보고 뭘 따라야지 이런 생각보다 좀 내가 많이 써보고 메인에 가는 콘텐츠들이 글의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걸 좀 많이 참고하시고 나만의 것으로 좀 녹여내시면 본인의 그런 문장이 만들어지니까 꼭 그렇게 활용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4번 주제입니다. 아무리 내가 잘 쓰고 제목이나 썸네일을 잘해도 네이버에서 띄우는 주제를 써야지,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쓰면 홈피드 노출에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 항상 글 쓰기 전에 네이버 트렌드 또 이 주제 판마다 인기 글이 뭐가 있는지 체크를 하거든요. 그걸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네이버에 PC랑 모바일 두 개를 키세요. 그리고 이때는 로그아웃을 해놓은 상태로 하세요. 왜냐면 로그인을 해놓으면 나의 검색 이력과 내가 지금까지 관심이 있었던 그 주제들로 이런 홈판이나 콘텐츠들이 뜨기 때문에 최대한 깔끔한 상태에서 보는 게 좋습니다. 네이버 PC 같은 경우는 아래 내리면 추천 구독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자동차, 웹툰, 뭐 패션, 뷰티, 푸드, 리빙이 다 있는데 이거는 여기에 노출은 솔직히 의미가 없어요. 노출돼도 조회수나 방문자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추천 구독, 여기가 찐이 여기가 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좀 보세요. 내용을 지금 주제가 뭐 있는지. 푸드, 이거는 두 개는 광고고, 패션, 연예인, 이거는 패션, 뷰티, 이거는 리빙. 전체적으로 좀 연예인이 많죠. 그리고 펼쳐보기 누르면 더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경제도 나오고, 경제도 있고, 뭐 생활 이슈, 뭐 푸드, 뭐 영화, 뭐 여행, 이렇게 좀 다양한 주제로 뭐가 나오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홈패드 PC에서는 이런 주제가 뜨고 있구나. 내가 지금 머릿속에 입력을 하고 모바일로 넘어갈게요. 모바일이 거의 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바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홈 버튼 누르면 이제 메인 콘텐츠가 다 떠요. 예로 보시면 클립은 제외할게요. 이렇게 보면은 메인으로 뜨는 콘텐츠들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눌러보면은 은지원 재훈 글이 지금 떴죠. 보시면 이렇게 눌러보면 댓글이 30개가 있어요. 이렇게 댓글이 좀 달려있다, 이런 글들이 지금 네이버 홈피드에서 사람들한테 반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는 안 뜨는데 이제 일일이 좀 눌러보면은 이렇게 반응이 있는 글들이 있어요. 이런 글들을 체크하시고 현재 이런 글들이 홈피드에 뜨고 있구나, 최소 이 관련된 주제나 좀 이런 내용으로 써야 내가 같이 이 파도에 편승이 가능하겠구나 라고 생각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네이버에서 어떤 주제를 띄워주고 있는지 이걸 매일매일 체크해야 돼요. 이게 쭉 이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어떨 때는 특정 주제들로 밀어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또 전체적으로 골고루 밀어줄 때가 있는데 그날 따라 내가 컨텐츠를 좀 정하는 게 좀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5번째는 이제 발행하고 나서, 우리가 글을 발행했잖아요. 하고 나서 이제 2-3시간 동안 이 글이 메인에 갈 확률이 되게 높아져요. 이 안에 CTR 행동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좀 더 메인 갈 확률이 높아지겠죠. 근데 이거는 처음에는 하기 어려우니까 나중에 메인에 한번 뚫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갈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때 이런 걸 조금 더 신경 써주면 되게 좋아요. 이건 좀 나중에 활용하시면 좋은 그런 정보고, 이제 6번째는 댓글 유도 문장 필수. 마지막에 우리가 글을 쓸 때 이 댓글을 좀 유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 5번과 연관된 내용인데 댓글을 쓰면 자연스럽게 쉐르 시간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내 글만 보는 게 아니라 이 글에 대한 댓글, 사람들 그 댓글을 보는 것도 되게 즐거워해요. 반응을 보고 즐거워하는 거죠. 내가 댓글 쓰는 건 귀찮은데 남들이 쓴 거 보고 좀 불난지 불구경한 느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댓글을 쓸 수 있게 유도를 해야 글을 쓰던 안 쓰던 사람들이 더 많은 체류 시간이 이루어지고 그 시간들이 나의 글을 메인으로 올릴 확률을 높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꼭 이렇게 댓글 유도 문장 필수는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팁을 드리면은, 제가 나는 솔로 글 썼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이슈를 쓴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의견을 나눠보자,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댓글이 달리게끔 저는 이렇게 유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슈에 대해서 사람들이 글을 쓰게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이거 좀 쓰고 싶게 만든다, 나를 좀 긁어준다, 좀 그런 멘트가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단순하게 그냥 댓글 남겨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그 독자들의 마음을 좀 긁을 수 있게, 어떻게 보면 좀, 어떻게 보면 좀 신경질 나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7번째는 내부 링크 설계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메인에 가잖아요. 그 메인에 가는 글들을 처음 메인 갔던 글 밑에 또 깔아두세요. 그러면 계속 선순환이 되면서 체류 시간 늘어나고, 메인 글들은 더 오래 메인에 올라가고, 또 새로 메인 글들은 추가로 또 점수를 받게 되고, 그런 식으로 이 흐름을 이어갈 수가 있어요. 제가 2900을 찍은 그 팁이 여기에 나오거든요. 메인 하나가 잘 간다고 수익이 빵 터지는 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수익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 수익을 유지하는 거는 이런 내부 링크 설계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 컨텐츠들의 연관성,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8번째는 이제 반복, 무한 반복입니다. 홈판에 올라가신 분들이 한두 개 쓰고 운 좋게 올라가신 분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네이버 글을 쓸 때 통합 검색을 위한 글을 뭐 한두 개 쓰잖아요. 몸이 지치잖아요. 근데 이때 지치지 말고 홈피드용 글까지 따로 쓰는 거예요. 이거를 매일매일 반복해서. 아니면 내가 홈피드용 글만 매일 쓰겠다, 그러면 나와 좀 약속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몇 개를 쓰자, 이렇게 하시면은 나만의 데이터가 좀 쌓이거든요. 그 데이터들로 좀 더 홈피드 정답에 가깝게 내가 나 스스로 그 정답형 키워드를 또 정답형 주제에 맞게 또 내 글을 갖고 가면서, 그렇게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3개씩 썼고, 그 3개를 정말 신중하게 썼어요. 신중하게. 지금은 양치기로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3개 쓸 때 정말 트래픽이 많을 것 같은 그 주제 있죠. 그거를 많이 분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3개로 줄여서 3개로 만들어서 그 3개에 정말 갈아 넣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홈피드 노출이 잘 돼가지고 수익도 잘 나오고, 또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리고 주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리빙 인플루언서, 또는 인플루언서가 아니고 내가 리빙 주제를 쓰고 있어요. 홈피드 노출이 리빙 쪽에서 뭔가 좀 어렵다,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쓰시면 돼요. 홈피드 노출은 내 주제와 상관없이 어떤 글을 쓰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글만 잘 쓰면 띄워주는 로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현재 네이버에서 띄워주는 주제에 맞게 글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주제여도 홈피드 갈 수 있다는 거죠. 다른 글을 쓰더라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7번에 대한 좀 심화 내용인데, 내부 링크 설계. 컨텐츠 연관성이에요. 네이버 홈피드 노출이 한번 되면 네이버에서 이 계정에 대한 글은 홈피드 노출에 대한 그 조건값이 맞춰지기 때문에 좀 더 띄워주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홈피드를 보면 올라간 사람이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한 번만 뚫으면 되는데, 뚫고 나서 이제 유지가 관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의 컨텐츠의 연관성을 정말 잘 짜셔야 돼요. 내가 쓰는 컨텐츠들이 맥락이 이어지는지, 또 연관이 이어지는지, 또는 내가 한 달, 2달 이렇게 기준을 잡고 이 한 달, 2달 동안 내가 이런 비슷한 주제로 계속 쓸거리가 있는지, 또 그런 주제의 글들은 뭐가 있는지,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썼던 거는 좀 나는솔로 그쪽이거든요. 나는솔로니까, 나는솔로는 매번 기수가 나오잖아요. 매번 기수가. 또 기수가 나올 때마다 매번 이슈가 터지고, 또 그분들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또 뒷이야기까지, 인스타나 뭐 이런 것들 이야기를 제가 추적을 해서 컨텐츠를 만들어가지고 홈피드를 갔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런 연관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 연관성이 없고 네이버 홈피드 주제 있는 거 다 올라오는 거 그냥 중구난방으로 써버리면은 장기적으로 뭔가 비전이 더 없어지는 거죠. 이 홈피드 글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휘발성이 강한 글이에요. 나의 시간을 갈아놓고 돈을 벌지만 뭔가 장기적으로 나한테 가치를 주는 그런 콘텐츠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스타나 유튜브를 보면 구독자가 늘든 인스타는 팔로워가 늘어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쿠파스나 뭐 다른 걸 엮어가지고 추가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데, 블로그 자체 플랫폼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컨텐츠를 하나 띄우고 나서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홈페이지 노출되는 그 기간 동안만 수익을 내가 얻는 거지, 그 이후에는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나한테 내가 이 시간을 쓰면서 향후 나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주제들로 잘 설정을 해가지고 이런 콘텐츠들을 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런 연예인들이나 뭐 나는솔로 그런 글들이나 이슈글 있죠, 이런 글들, 또는 뭐 스포츠 글, 휘발성 강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블로그 안에서만 그런 가치가 좀 떨어지는 거지, 이런 콘텐츠들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유튜브나 인스타 뭐 다른 데서도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가치를 올리는 작업하면 되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더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로 내가 꾸준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주제와
또 그 연관성들이 한 달, 두 달, 또 세 달, 최소 이런 세 달까지 콘텐츠의 지속성이 이어질 수 있는지 고민을 하시고 이제 글을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다 말씀드린 홈피드 노출 로직에 대한 전부인데, 솔직히 짧게 설명을 드리고, 왜냐면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이 정도만 알아도 알아들으실 분들은 다 알아들으실 거라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혹시 여기서 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네이버 홈피드 노출 됐을 때, 잘 나갔을 때 그 수익을 보여드리면 첫 달에 680 정도 나왔고, 이제 그 다음 달에 2900, 그리고 그 다음 달에 900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 1년 동안은 꾸준하게 한 500에서 600 정도 나왔었어요. 1년 동안. 그리고 나서 하다가 로직이 바뀌어가지고 저는 이 콘텐츠를 이제 그만하자라고 결정을 했어요. 매달 편차는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높은 수익을 좀 만들어줬었고, 내가 계속 발행할 수 있고 그 콘텐츠가 지속성이 있다면 웬만하면 그 수익이 유지가 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걸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네이버 블로그 운영하실 때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하면 홈피드 노출은 운도 중요하지만 운이 아니라 저는 설계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다 설계죠. 어떻게 보면 제목, 썸네일, 본문 이런 팁들과 주제, 발행하고 나서 이런 이제 PR 행동들, 댓글 유도, 내부 링크 설계, 무한 반복, 내가 더 익숙해져야 되니까 그 주제에 대한 이야기, 콘텐츠 연관성, 그 연관성은 네이버 블로그뿐만 아니라 유튜브랑 인스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확장성, 이것까지 고려를 해서 글을 작성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이거는 준체 최적화 상관없이 모두 가능하고, 저는 준최적화 상태로 이제 한 거니까 믿고 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본인이 홈페이지 노출을 시도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뭔가 고민거리가 있다, 그런 분들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될 때 답변 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준최적화가 블로그판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실전 정보 또는 꿀팁 계속 받고 싶으시다면 제 채널 구독 부탁드릴게요.